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육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운동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관이죠.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제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데, 근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얘기할 것은 바로 골격근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 해서 골격근이에요. 이렇게 뼈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육과 뼈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힘줄이죠. 이제 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힘줄이에요. 아킬레스 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킬레스 건이죠. 그게 바로 힘줄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근육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 섬유 다발은 하나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근육 섬유는 요거, 요 하나의 근육 섬유는 하나의 근육 세포입니다. 이 근육 세포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요런 애들, 요게 바로 핵이거든요. 요 핵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요게 핵인데,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는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다 핵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처음 생성될 때는 그냥 하나의 세포당 하나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네가 모여서 이제 세포질 융합이 이루어진 형태죠. 핵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세포질 융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다핵체예요. 하나의 근육 섬유는 이제 여러 개의 다발의 근육 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근육 원섬유는 여러 개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가 이제 근육에서 힘을 발생시키는, 즉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힘이 모여서 전체적인 근육의 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바로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볼 건데, 두 가지의 섬유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마이오신이라는 녀석과 액틴이라는 녀석이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필라멘트라는 말은 이제 섬유 단백질을 의미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오신은 굵어요. 비교적 굵습니다. 액틴은 비교적 얇아요. 요 두 가지가 이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주변을 액틴이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구조를 갖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요. 화학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벤젠고리를 좀 연상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벤젠고리도 육각형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마이오신 하나의 주변 액틴 필라멘트가 육각형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 보았을 때 보이는 단면이 이렇게와 이렇게라면은, 만약에 이런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이시는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굵은 게 요게 마이오신이죠. 요게 마이오신. 그리고 여기는 요 얇은 거 요게 이제 액틴입니다. 요게 액틴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글로써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저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짓는 양 끝에 라인, 요 라인을 뭐라 하냐면은 Z선이라고 합니다. 요게 Z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Z선이 있죠. 가운데, 정가운데에 있는 곳, 이 라인이 바로 M선인데, M선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는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A대라고 그래요. A대.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인다고 해서 암대라 그래요. 암대. 요거는 조금 이따 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굵은 필라멘트가 모여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은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아이대라고 하고요. 얇은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보여서 명대라고도 합니다. 명대. 그 다음에 M선을 기준으로 자, 이쪽 라인 여기 있죠. 요 부분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이 아니라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죠.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바로 H대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A대, I대, H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근육 원섬유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아까 뭐라 했죠? 바로 I대라고 그랬죠. 여기가 I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둡게 이제 보이는 부분을 바로 뭐라 하자? A대라고 하자. A대 중에서도 그나마 좀 밝게 보이는 부분, 여기가 바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뭐라 하자? H대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수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수축의 과정을 자세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만 따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틴이 있고요. 파란색으로 한 건 액틴이에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마이오신입니다. 이렇게 마이오신. 마이오신 조금 아래다 그릴게요. 이렇게 굵게 마이오신. 이 마이오신, 아까도 그림에서 좀 잘 나와 있지만 옆에 그림에서 잘 나와 있고요. 마이오신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요걸 이제 마이오신 머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아직 수축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먼저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머리가 액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때 이렇게 붙은 다음에 마이오신 머리에 구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렇게 존재하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머리가 확 젖혀지게 돼요. 당겨지게 된다는 거죠. 확 젖혀지면서 액틴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액틴을 당겨요. 이렇게. 액틴을 당깁니다. 머리가 이렇게 젖혀지면서
액틴을 땡기게 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 액틴은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액틴이 마이오신 머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파고들게 되고, 이게 마치 이걸 활주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육 활주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수축의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근육이 우리가 운동하려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ATP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른쪽의 그림에도 보시면은, 자, 이 상태, 이완된 상태죠. 근육이 아직 힘을 이제 내지 못하는 상태,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기 전 근육이 펴진 상태, 이걸 이완 상태라고 부르죠. 이제 근육이 수축하게 될 때, 보시는 대로 액틴이 안쪽으로 당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액틴이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이거를 줄임말로 근절이라고 그래요. 액틴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근절이 짧아지게 되죠. 다만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액틴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필라멘트, 섬유 단백질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수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근수축을 할 때 이제 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기 이제 겹쳐진 부위 있죠. 이 겹쳐진 부위가 증가하는 얘기가 곧 근수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파고들기 때문에 겹쳐진 부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수축이 일어날 때. 또한 겹쳐진 부위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 발생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육이 많이 수축하면 그만큼 힘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얘기로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근육의 운동에는 이제 회전 운동, 접힘 운동,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근육이 딱 하나의 근육만으로 움직임이 완성되진 않아요. 여러 개의 근육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근육의 움직임이 완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근육 운동으로 이제 접힘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요. 교과 3-7에 나와 있죠. 그림. 다리의 접힘 운동, 팔의 접힘 운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대부분의 접힘 운동은 두 가지의 근육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박근, 여기가 이제 이두죠. 요 반대편에 이제 삼두박근이 있죠. 이렇게 삼두박근이 있죠. 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움직임이 연계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접힘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이제 근육 움직임의 방향은 반대예요. 근육이 이제 팔이 펴졌을 때 이두가 이완이 되죠. 근데 이때는 삼두가 수축을 해줘야지만이 이제 비로소 근육이 이제 팔이 펴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팔을 접을 때는 이두가 수축을 해줘야지만이 수축을 해주고 삼두가 이완을 해줘야지만이 팔 접힘 운동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근육이 운동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서로 상호작용 해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육 섬유막에는 운동 뉴런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근수축이 일어나려면은 결국 신경 신호를 받아야지만이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근육 섬유가 있고요.
이 근육 섬유 하나의 근육 세포죠. 여기에는 이제 요렇게 근육 섬유는 신경과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이때 축삭돌기 말단과 근육 섬유가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운동종판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시냅스에서 나타나는 흥분 전달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근육 섬유막에는 역시 수용체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온 통로를 겸임하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요.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옵니다. 말단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적의 분비가 되겠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근육 섬유막에 탈분극을 일으켜요. 근육 섬유막에 탈분극을 유도합니다. 이 탈분극으로 인해서 비로소 근수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바로 아세틸콜린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세틸콜린 나온다 했었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운동 종판,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아세틸콜린이고요. 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근육 섬유막에 탈분극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곧 근수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근수축에 대한 내용을 전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